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5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검증단 이다혜 프로입니다. 이번이 2번째 재방문인데요. 저번 대국에서는 2집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젖바둑에서는 어떤 내용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신면호 도전자입니다. 신면호 도전자는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작전 준비했습니다. 과연 오늘 그 작전과 같은 대국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다섯 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신면호 도전자 오늘 5점의 프로기사와 첫 젖바둑을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PD님한테 입수한 내용인데 이 신면호 도전자분의 신청서에서 정성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걸 보고 PD님이 딱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신면호 도전자 바둑TV의 애청자였는데요. 이 따님분이 대신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대국 장소에도 따님분과 함께 오셨는데요. 뭔가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 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이 PD님의 선택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국 내용 일단 초반 포석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다혜 프로가 그냥 무난하게 날일자 걸침 계속해서 두고 좌변 쪽을 좀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날일자 걸침이 나왔고 오늘 신면호 도전자는 그냥 날일자 굳힘만 하네요. 글쎄요. 저희 기력 측정 카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말고도 평소에 바둑TV를 시청하면서 그 프로 바둑을 실제로 바둑판 앞에 놓아보고 그리고 그 해설을 들으면서 그 기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공부량이 이런 단단한 포석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재밌는데요?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일단 귀를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인 작전이고요. 이곳 귀를 지키는 게 실리를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좌변 쪽의 침입 수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젖바둑에서 이곳 한 칸 뛰는 수는 정말 그냥 정석 중에 정석이다. 그냥 절대 나쁠 리가 없는 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면호 도전자 일단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두텁게 초반 포석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손을 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 빼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은 일단 중앙 쪽에 봉쇄당하는 게 싫어서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느낌이 나는 게 이 흑돌 5점의 이 중앙 흑 한 점이 왜일까요? 벌써부터 좀 고립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은 좀 사방팔방으로 뚫려있는 공간이 많기는 합니다만 이다혜 프로가 이 한 점을 좀 공략하는 쪽으로 판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지금 살짝 듭니다. 따라서 신면호 도전자도 이다혜 프로가 이렇게 어깨 짚고 한 칸 뛰어가는 그런 수들에서 계속해서 응수하면서 손 따라두기보다는 좀 시야를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수가 됩니까? 단수 치면 완전 끊기는데요? 네. 지금 호구로 단수를 치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끊겨지는 모양이 굉장히 통렬해서요. 지금 일감상 흙이 끊어간 장면은 굉장한 무리로 좀 느껴지는데 신면호 도전자가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좀 빠르게 포기를 하고 아주 판을 다시 좀 넓게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뭐 여기를 끊어간 착점의 의미를 살리려면 흙이 계속 이곳을 끊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늘어가는 순간 이 흑도를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신면호 도전자 분명히 저에게 오늘 안정적으로 둘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오늘 내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완전 상반되는 끊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초반부터 너무 힘이 가득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글쎄요, 귀를 지켜야 할까요? 귀의 약점도 굉장히 도드라지네요. 귀를 지키던지 이곳을 늘어간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어야 합니다. 깊어지는데요.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 이 한 수로 방금 50집 차이에서 42집까지 줄어들었어요. 이다희 프로는 이곳 한 점을 늘어서 충분히 이 석점을 잡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형태일 텐데요. 귀의 약점을 오히려 더 추궁합니다. 이것도 괴로워요. 지금 좀 위기입니다. 굉장히 초반인데 위기예요. 그래도 여긴 막아야겠죠. 근데 이거 끊겼을 때 어떡하죠? 끊겼을 때 일단 이 흙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막게 되면 오히려 이 흙 석점이 잡히면서 또 우하기에 흙 사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빵따냄을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어차피 우하기는 지금 이곳 찔려지는 순간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여기 뚫리는 게 너무 큰데요. 초반에 빵따냄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아름답게 뚫렸습니다. 그래도 흙이 하나 다행인 것은 이곳을 붙여가면서 끊어갈 수가 있네요. 백이 하변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선수여서요. 흙 한 점을 연결하는 것과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곳을 붙여가면서 네. 한 칸 좀 빗나갔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이 102점을 우하기랑 분리시키면서 공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신면호 도전자가 때이르게 너무 파이팅 넘치는 이 끊는 수를 보여주면서 우하기에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야를 좀 넓게 돌리면서 타협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집 차이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우하기가 몽땅 100집이 되었습니다. 이곳 5점의 중앙 쪽 흙 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변의 실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30초 하나. 역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다희 프로가 놓칠 리가 없죠. 이다희 프로 오늘이 2번째 재방문인데요. 저번 대국에서도 제가 느껴졌던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게 잘 어울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부드럽게 운영을 하지만 또 싸우는 장면에서는 절대 피하지 않고 같이 강수로 일관을 하면서 싸움을 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도 이 우하기에서 그냥 상대가 먼저 공격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신면호 도전자 지금 손길이 여기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곳을 끊으면 이 2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다른 쪽을 가긴 했네요.
이렇게 비껴서 붙여 들어가는 행마가 백한테 굉장히 좋아서요. 이 두 점을 사석작전하면서 좌하기가 다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두 점은 이렇게 잡으러 들어와도 하변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당장은 큰 무리는 없고요. 아마 이다희 프로는 나중에 이렇게 입구자 들여다보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받아준다면 두 점 머리를 당했을 때 이 흙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약점을 노리는 것도 나중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뭐 이렇게 한 칸만 뛰어 들어가도 이 한 점과 분리를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흙의 약점을 노리면서 지금 이 하변의 모양을 결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면호 도전자는 바둑 TV를 보면서 바둑 공부를 주로 하고 대국 하는 거는 정말 오래됐다고 해요. 특히 사람이랑 직접 대국하는 거는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바둑 TV로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대국자 입장에서 바둑판을 바라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기력 측정 카페를 볼 때도 옆에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관전을 하면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실제로 두는 거랑 관전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신면호 도전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끊어가는 부분이 아마 그런 면에서 나타났던, 조금 무리스러웠던 장면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판을 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변의 백 전체를 좀 공격하면서 좌변 백 모양을 은근히 노리고 있어요. 만약에 백이 그냥 이렇게 또다시 한번 그냥 나간다면 이제는 강력하게 들어가야죠. 막 그런 침입 수단을 좀 노리는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흙 벽을 쌓아두고 있어요. 이런 수들이 집으로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곳들인데, 대신에 좌변 백의 확장 가능성은 지금 다 사라졌고요. 오히려 이쪽 침입이나 반대쪽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희 프로도 지금 백의 약점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수들도 그런 의미고요. 지금은 최소한 이 정도는 띄어서 좀 지켜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둘, 셋, 넷, 이다희 프로도 고민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지키네요. 네, 이 수의 교환 자체로 이쪽 침입하는 수단은 좀 많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입구자를 간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이 교환 덕분에요. 아마 이렇게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지키겠다, 그런 뜻으로 좀 느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여기를 둔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하변에 곰마를 흙이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중점입니다. 이도를 아주 어렵네요.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 들어가야 될지 어렵습니다. 일감은 흙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여전히 막 집으로 엄청나게 크게 흙이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우하기에서 큰 집을 손해를 봤는데, 공격 한 번을 좀 밋밋하게 별 소득 없이 끝난다면 집 균형은 벌써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흙 그래프로 보여주는 35집 정도의 차이가 확정가보다는
이 하변의 미생마와 상변의 흑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수치인 거거든요. 집 자체만 본다면 조 하나 10, 둘 20 셋 거의 뭐 여기 한 다섯 나중에 여섯 두텀까지 하면 30집까지 날 것 같고요. 여덟 여기도 뭐 한 10집 정도. 그럼 100이 벌써 확정가가 한 40집입니다. 흙은 한 45집에서 50집 정도인데 확정가만 따지면은 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다이프로는 이쪽 끊겨지는 약점을 효율적으로 지키면서 상대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도 보고 있는 그런 엄청 멋있는 행마가 나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자리인데요. 좀 두텁게 처리를 하긴 해야 합니다. 신면호 도전자도 본인의 약점을 지키면서 공격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약점을 지키지 않고 끊어갔을 때 실패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역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여길 받으면 설마 여길 째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째고 들어가서 내가 이걸 끊어버리겠다. 아 글쎄요, 이거는 늘고 이렇게 늘리는 모양이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탁 끊으면 지금 오히려 흙이 문제죠. 아 불안한데요. 설마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간단하게는 이렇게 날일자 정도만으로도 어떻게 돼서든 중앙 쪽의 흙 약점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아, 네, 밀고 들어가네요. 순간적으로 이교환을 해두어서 제가 이걸 왜 해뒀지? 하는 그 의중을 파악하느라고 좀 무리스러운 싸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었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빈 삼각으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 두 점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를 밀어갔는데 이 두 점을 버리게 되면은 끊는 약점을 더 이상 노릴 수가 없죠. 네, 정확하고요.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네,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네, 거기도 선수 자리. 신면호 도전자는 혹시 그냥 손 빼려고 하나요? 이렇게 모든 자리를 다 선수를 해두고 나면 이 흑돌은 살아있다. 나는 발 빠르게 큰 자리 뭐 이런데 큰 자리를 그냥 선점해 가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나중에 좀 중앙이 이렇게 이쪽 끊기는 약점은 당장 그렇게까지 흙이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뭔가 이렇게 이쪽을 한 칸을 뛴다거나 이렇게 날일자를 가면서 이 중앙이 좀 고립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거는 막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면호 도전자는 오히려 선수를 잡고 좀 발 빠르게 두겠다. 그런 뜻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냥 안형을 아예 추궁을 하네요. 이어준다면 지금 100의 안형이 하나도 없다. 좀 무시무시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신면호 도전자가 상당히 전투적인 기풍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본인의 기풍을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국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지금 이수도 좀 그런 한 수예요. 이거는 100이 이렇게 온다면 하변에 한 집이 날 가능성이 생기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없애면서 이 하변의 흑도를 보강하는 그런 의미의 한 수였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수입니다. 아무래도 신면호 도전자가 일단 젖바둑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이 5점의 우위에서 나오는 그
우세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호선 바둑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내 돌들이 다 막 강인해 보이고 상대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 기사랑 두다 보면 기록 측정 카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대마 사냥에 성공한 도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거의 다 들어왔다, 이거는 잡았다 싶은 순간에도 한 수 삐끗해서 놓친 도전자분도 정말 많았고요. 신면호 도전자는 중앙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중앙 쪽으로 몰아가면서 상변 쪽에 좀 모양을 크게 키워가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다혜 프로는 무슨 소리냐, 이 돌은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뛰어든다면 이런 데를 하나 뛰어든다든지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오히려 상변에 대한 그 주장을 백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대마를 공격하는 게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정말 즐겨 하는 것이 대마 싸움일 텐데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실력이 올라오다 보면 아예 대마 하나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판을 운영하면서 대마를 실제로 또 많이 잡아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안 통한다는 거를 알면서 이게 그 순간 좀 그런 기풍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다혜 프로는 본인의 약점을 지켜가면서 이 하변에 백대마를 살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흑이 그냥 기분만 내고 실속이 없는 그런 공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그냥 받아두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다혜 프로는 그냥 뭐 상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두면서 천천히 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면호 도전자는 오늘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착점이 또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한다면 이제는 뚫리더라도 그냥 막았을 때 연결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또 이쪽을 지켰는데 이제는 이곳을 끊어버리면 백이 전체가 다 살았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두고는 있는데 흑이 착점하는 것들이 크게 집이 되는 수들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집 차이가 또 더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백도 좀 숨통이 트였죠. 일단 언제든지 내가 한 수를 투자하면은 완승인 만큼 이제는 하변 대마가 그렇게까지 약한 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 옆에서 두는 것을 보고 배웠고 군 생활하면서 그때 좀 두게 되었습니다. 바둑 보급을해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자 바둑 리그 감독을 하셨고 또 바둑 관련한 책들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꼭 이겨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방송 나온 걸 봤는데 긴장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니까 좀 긴장이 덜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재미 요소를 좀 살리는 바둑을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바둑을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하시는 분 보면은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반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 젖바둑을 두면서 도전자분이 좋은 척을 가져갈 수 있고 결과는 제가 조금 이기는 그런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따라붙고 있는 이다혜 프로고요. 지금부터는 신면허 도전자도 실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어느덧 벌써 이 5점의 효과가 많이 상쇄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 큰 자리에 놓치지 말아야 하죠. 글쎄요, 이 수도 100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냥 이렇게 툭 한만 탁 벌리더라도 이런 거 단수 치는 것도 집으로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닙니다. 기분은 좋은데 오히려 100이 실리를 차지할 수 있죠. 이 대세점을 이제는 놓치면 안 돼요. 이곳도 대세점입니다. 이곳마저 100한테 뺏겨버린다면 정말 미세한 승부가 벌써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본인의 돌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을 했네요. 이쪽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다. 내 돌이 좀 위험하다. 아니면은 좀 이 돌을 은근슬쩍 압박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 100이 쉽게 상변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다혜 프로가 이 자리 넘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5, 6, 7, 8. 정말 네, 이게 빛나는 자리입니다. 흙이 같다면 우변이 우변 전체를 흙집으로 만들 수 있었고 이 돌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에 100이 손을 빼면 잡혔다고 생각했던 2점이 살아나면서 또 100집을 부수고 4집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세점이었는데 지금 대세점을 이곳 한 번 놓치는 사이에 흙이 한 거라고는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집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100은 막 한 20집짜리를 한 2방을 뒀는데 흙은 그 두터움에 아직 좀 취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또 큰 자리를 막아 두었고요. 이 수는 괜찮아요. 이 수는 다음에 치중 들어가면서 100집을 삭감시키는 그런 수가 있죠. 후속 수단으로. 확실히 이다혜 프로가 좀 여유가 있는 느낌이죠. 반상의 큰 자리가 한 곳 두 곳이 있었는데 사실 흙이 욕심을 내자고만 했으면 상변을 선수로 처리하고 우변을 선점할 수도 있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면허 도전자가 조금 이 느슨한 틈을 타서 이다혜 프로가 오히려 이 두 곳을 다 역으로 차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신면허 도전자도 타이트하게 따라 붙어야죠. 벌써 15집 차이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기서 정말 한두 수 더 느슨한 수가 나온다면 바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쪽 끊는 수도 상당히 두텁고 큽니다. 100이 이쪽을 연결하면 다음에 이 비막 끝내기가 가능해지면서 이게 이 정도로 깨지거든요. 한 13집? 14집? 하나, 둘, 거의 뭐 한 15집 정도 되는 이거 한 점 끊기는 게 그 정도 차이가 됩니다. 8. 이다혜 프로는 확실하게 일단 연결을 해두면서 이쪽을 끊어가면서 100의 삶을 확보를 했고요. 너무 작은데요. 지금 신면허 도전자가 중앙 쪽에 지금 돌을 하나, 2개, 지금 여기 이렇게 한번 3번
그리고 이렇게 4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집에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왠지 중앙 쪽에 너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판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어디가 집이 되는 자리인지, 어디를 차지했을 때 상대가 좀 답답한지, 그런 좀 대세점을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 중앙을 계속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백이 두는 것과 흑이 두는 것의 차이가 크죠.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 초반에는 서로 바둑판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큰 자리를. 그러니까 당연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사이좋게 나눠 갔는데 이 중반부터는 그 힘싸움이 사실 관건입니다. 30초. 이곳 하나라도 더 가려고 내가 강수를 두는 거고, 이곳 하나 내가 더 차지하려고 반발을 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서 신면호 도전자가 너무 시선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중앙에 둘 데가 없죠. 네, 그래서 큰 자리. 그래도 반상 거의 최대 자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을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차지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흑이 16집 정도 유리하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게 30초. 여기에 수가 있나요? 둘, 셋, 이렇게 뛰고 넷,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뛰면서 귀의 흑사활이 여덟, 귀가 좀 전체 집이 아니다.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흐름상은 제 체감상으로는 흑이 아직도 이렇게 15집이나 좋다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좌상기 15, 여기 한 25, 40집에 100이 여기 있느냐 아니냐 이었다고 지금 백선이니까 가정을 하면 53, 30초. 넷, 5, 6, 셋, 7, 넷, 100이 한 다섯, 100이 일곱. 그래서 이달 프로가 여기를 지켜두네요. 그곳을 끊어가면 일단 집으로는 굉장히 컸는데 이달 프로가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집 차이가 엄청 줄어들죠. 인공지능은 여기가 늘었다면은 이게 100집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를 차단을 할 때 한 칸을 뛰는 걸 선수로 하고 이렇게 뛰는 순간 100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 한 20집짜리 패가 갑자기 생겼죠. 셋, 그 부분을 이다희 프로가 지켜두었고 여섯, 그러니까 신면호 도전자는 여덟, 큰 자리를 끊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차이가 벌써 5집까지 5집 차이까지 좁혀졌었고요. 지금은 이런데 빨리빨리 달려가야죠. 이런 자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대국은 뭔가 끝내기 그리고 중반에 큰 자리를 선점하는 그 뭐랄까요 대세관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에 정말 교훈적인 경기인데요. 지금도 여기 막는 게 얼마나 크냐. 백이 젖혀 이으면 흑이 또 당해야 합니다. 흑이 살짝 당해요. 하지만 흑이 이렇게 들어가면 백집을 엄청나게 지금 부쉈죠. 백이 막은 것과 비교했을 때 6집이 줄어들었고요. 흑집은 석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6집, 석집, 9집이고요. 심지어는 흑이 선수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흑이 선수로 9집짜리 끝내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끝내기인데 이거를 백이 역으로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같이 환산을 할 때 이걸 그냥 곱하기 2로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흑이 선수인데 흑이 선수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백이 역으로 했다 하면서 그냥 곱하기 2를 해버리는데 그럼 18집짜리 와 여기 막는 게 그 정도의 가치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은
네, 지금 백선이니까 여기를 막으면 흑이 한 2집 정도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비슷한 자리를 막기는 했어요. 이 자리도 여기가 없다면 백이 이 눈목자로 들어가는 수가 있었죠. 오늘 이 비마 끝내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비마 끝내기만 잘 구사할 수 있어도 여러분 진짜 끝내기 실력이 한층 더 좀 성숙한 끝내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비마 끝내기가 모른다면 잘 떠오르지 않는 수예요.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수를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마 끝내기를 그냥 밀고 뭐 젖혀 있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2집 차이가 납니다. 네, 원래는 여기까지 집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 눈목자 비마 끝내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기회죠. 신면호 도전자가 비마 끝내기의 큰 가치를 오늘로써 좀 알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더 실력이 상승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다희 프로는 신면호 도전자가 여길 갔으면 진작에 갔을 텐데 안 가는 분위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자리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막아가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는 끝내기 정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큰 끝내기를 계속해서 다두고 있어요. 여기도 흑한테 이렇게 또 하고 막히면 굉장히 큰 자리였는데 지금 어딜 뒀죠? 오히려 신면호 도전자는 그곳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수로 느껴집니다. 저는 당연히 백이 지금 여길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뛰어뒀는데 이거는 백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면호 도전자는 무슨 소리냐. 여기 이런 뒷맛이 있다. 그렇죠. 하나, 둘, 굉장히 까끌합니다. 넷, 일단 치 받는 것은 네, 지금 촐기 써야 돼요. 일곱, 안 쓰나요? 여덟, 일단 치 받아 두네요.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여기를 백이 연결을 할 수 있나요? 끊고 제가 계속해서 수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젖히고 흑은 지금 수가 3수밖에 없어서 백을 여유를 주면 안 돼요. 그냥 쉴 틈 없이 몰아쳐야 합니다. 이곳을 밀고 이렇게 막으면 백은 2수. 여기서 백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네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이 수도 좀 묘한데요. 단수를 치면 늘고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단수가 되면서 30초. 일단 눈목자 끝내기를 발견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여길 늘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이다희 프로가 일단 한 점 잡아내면서 좀 숨을 돌렸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늘고 여기 젖혀있는 그 싸움이 이 싸움이 흑이 됐거든요. 근데 신면호 도전자가 아무래도 수순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서 늘어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늘고 막아야 하니까 내가 한 발 더 들어간 만큼 또 이득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여기 붙인 수는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신면호 도전자가 날카로운 하나, 코 붙이기 셋, 이거 정말 이긴다면은 승차일 것 같은데요. 일곱, 여덟. 오늘 이다희 프로는 한 발 더 가네요. 이 맛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거를 늘고 나서 막는 것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붙였어야죠. 이거는 붙이고 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집 손에는 너무나도 뼈 아픕니다. 이거는 백이 이제 막죠. 이거는 붙였더라면, 붙이고 이었더라면 여기까지 파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두 집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5대5 승부다. 이제는 흑이 유리한 게 없다. 다섯,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일곱, 여덟. 신면호 도전자가 지금 여기 붙이고 미끄러져 들어간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한 발짝 더 갈 수 있었던 거를 놓친 게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쪽을 막 받으려고 하다가 시선을 돌렸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쪽은 지금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큰 자리가 많은데 계속해서 큰 자리를 선점해야 하고요. 좀 어렵네요. 여기를 좀 찝고 그곳이요? 이걸 찝고 이렇게 호쳐서 집을 생기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이쪽을 하나 젖혀 있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신면호 도전자는 역끝내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드는 게 너무 커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곳을 늘게 되면 흑은 막아야 하는데요. 젖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모두 다 백의 권리죠. 그럼 백이 선수 끝내기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흑이 요거 하나만 딱 젖혀두었다면 백이 끝내기를 하려면 이곳을 하나 끊고 따내야 되는데 30초. 그러면 흑이 선수를 잡고 큰 자리 갈 수 있죠. 다섯. 그 선우수 차이가 나는 끝내기 자리고요. 확실히 이다희 프로가 당연히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좀 디테일한 장면에서 도전자분들이 아무래도 끝내기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큰 차이를 벌어두고 끝내기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미 차이가 너무 좁혀진 상태에서 오늘 대국은 끝내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한 집을 놓고 흑백 이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흑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 기록 측정 카페가 빅만 나도 백의 승리입니다.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신면호 도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집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한 반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붙인다면 이 101점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또 인공지능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들여다보고 딱 붙이는 순간 100은 뭐 여기 이룰 수는 없죠.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면 이게 갑자기 중앙에 몇 집이 나는 거죠? 너무 큰데요? 신면호 도전자가 이곳을 젖혀 이은 다음에 글쎄요, 이런 후속 수단까지 좀 노리면서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역끝내기 자체로 커 보이니까 두었던 것인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거 다 노림수로 보고 있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우상귀 쪽의 백의 약점을 설명드리는 도중에 좋은 끝내기가 또 한 번 나왔죠. 근데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곳을 선수하고 30초. 이렇게 치중에 들어가니까 찝으면서 연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집을 많이 또 삭감에 들어갔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치중 가는 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글쎄요, 여기 치중 가는 수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금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끝내기 상황에서 이 시야를 돌려서 갑자기 뭔가 상대의 약점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좌상귀에서 지금 보여주는 신면우 도전자의 끝내기 실력이 저를 살짝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거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에 여기를 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패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다섯 집 한 반짜리였고요. 그 다섯 집 반짜리가 아주 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찔러버리면 이것도 엄청난 끝내기죠. 흙이 손을 빼면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해지고 아까 흙이 이렇게 잡았던 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아홉, 거의 한 10집짜리, 10집짜리가 있었는데 여섯, 일곱, 지금 일단 좌상귀에 두 대국자 모두 몰두하고 있고요. 아마 이다혜 프로도 좌상귀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이후에 이곳을 찔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다혜 프로는 저번 대국에서도 좀 미세한 끝내기 승부 가서 이렇게 역전을 했었는데요. 역전은 아니죠.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도전자분이 끝내기에서 좀 추격을 하면서 두 집을 지켜냈는데 오늘 대국도 상당히 미세하게 흘러갑니다. 확실히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기풍인 것 같아요. 워낙 대선배님이셔서 저는 뭐 대국할 기회도 없었던 선배님이어서 사실 잘 모르는 기풍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는 그런 베일에 쌓인 선배님이었는데 확실히 젖바둑 접는 이런 기풍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기풍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회죠.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지금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딱 치중 갈 수 있으면 모릅니다. 그냥 막네요. 방향은 좋았으나 방법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굳이 이곳을 막을 필요가 없었죠. 좀 너무 어려웠을까요? 신면우 도전자가 이 대국을 본방송으로 시청하는 날이 온다면 아마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은 장면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좌상귀 저 한 점을 손 따라서 받지 않고 큰 자리를 두어 갔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는 한 집에 두 집 정도, 두 집도 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 일단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긴 받아야죠. 근데 여긴 너무 큽니다. 안 받나요? 안 큰가요? 막았다면 네, 역전되죠. 한 집, 두 집, 세 집 차이에 이 역끝내기 세 집은 너무나도 큰데요. 이렇게 되는 것과 막힌 거 그리고 막고 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찔러 들어가고요.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서 여길 끊고 30초. 이것들이 다 도움이 돼요. 여기 선수를 또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섯, 끝내기적으로 좀 여덟,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큰 자리 놓쳤습니다. 여기는 그냥 막아두는 편이 좋았고요. 이제 승부패가 벌어집니다. 이다혜 프로가 승부패를 지금 걸어갔어요. 패감이 많다. 계산이 된 겁니다. 패감이 정말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백은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일단 확실한 두 패감이 있고요. 세 개, 여기까지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둘, 네 개. 그냥 있나요? 패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패를 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좀 패를 또 물러나니까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워낙 왔다 갔다 하는 형세니까 제가 좀 빠르게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12, 자산기 12집. 좌하기부터 하면은 25집, 26, 27, 12집, 27이면 한 40집 보겠습니다. 40집에 50. 흑은 한 60집 정도 나고요. 40집. 와, 여기 우하기부터 우변이 40집이 났네요. 50, 1, 2, 3, 4, 5, 6, 7, 8, 9, 10, 11. 글쎄요. 제 개가로는 100이 좀 꽤 좋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68. 100은 한 68, 거의 두 텀까지 치면 70집까지도 세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 50, 62, 3. 초읽기를 시작합니다. 흑은 한 63집? 두 텀을 해줘야 한 63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장면에서 흑의 두 텀을 인공지능이 좀 말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곳 붙여가는 수가 좀 좋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뭔가 하나를 아니면 이거 고장이 났나요? 저는 지금 이 한 7집 정도의 차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네, 죄송합니다. 흑이 맞고 이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제 개가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여기는 이렇게 샜고요. 이렇게 돌려치면서 100집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고 여기는 그냥 100이 찝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00이 찝었고 이 정도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개가하는 동안 지금 이 참고들을 유지하면서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은 여전히 한 70집 정도 나고요. 네. 약간 100이 지금 좀 여유롭게 좋은 형세인 것으로 느껴지고요. 마지막에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신면호 도전자가 이곳을 붙여가면서 끊을 수 있었던 타이밍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신면호 도전자가 발견을 했다면 좀 미세한 승부로 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었고요. 지금은 이런 거 따내는 거, 여기 찝히는 거, 이런 큰 끝내기들의 권리가 다 100한테 있고요. 네, 여기 먹는 것도 너무 크죠. 지금은 흑이 마땅히 끝내기를 할 때보다 100한테 당할 때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 63, 4, 64, 5. 흑은 좀 많이 봐주면 65집까지도 봐줄 수 있겠네요. 어느덧 한 100은 또 한 73집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승부수가 나왔네요. 이 수는 아무것도 안 된다면은 집으로는 대학수입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100이
원래도 그냥 이어야 되는데 이 수를 통해서 그냥 한 집을 손해보는 수죠. 그래서 하지만 신면허 도전자 지금 형세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 하에 승부수가 나왔고요. 30초. 하나, 연결을 하면은 셋, 찝는 수를 도움 닫기를 통해서 여기서 근데 일곱,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렇게 호구 치면은 이거 뭐죠? 오, 이거 지금 이다희 프로가 지금 마지막에 뭐랄까 이런 말을 좀 제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기를 잇는다면 여기를 호구 쳤을 때 일단 어려운데요. 좀 이 사활을 둘러싼 모양이 좀 복잡해서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일감상 40초 초읽기에서 정확하게 잡는 수를 보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여덟, 네, 그래서 뒤로 갑니다. 이거는 신면허 도전자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끝내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백이 집을 이렇게 놓고 따는 가일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데 안 찝혔죠 지금. 이거 다시 한번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언뜻 봐도 한 석집은 득을 본 것 같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60, 넷, 70, 다섯, 7, 여섯, 77집까지 여덟, 갑자기 훅 줄어들었네요. 지금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둘, 넷, 6집밖에 안 났는데 원래 제가 셌던 거는 9집. 9집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100집은 3집이 줄었고 그 과정에서 흙이 부수적으로 얻은 것까지 생각하면 한 넉 집은 득을 봤습니다. 오, 이거 좀 근데 지금 어딜 뒀죠? 여기를 안 끊고? 30초. 하나, 지금 여길 뒀나요? 셋, 이 수는 너무 작은데요? 다섯, 저 여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곱, 초읽기에 몰리면서 여기 그냥 끊어두셨어야 됐는데 뭔가 하나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여기 끊어만 두었더라도 이 끝내기로 지금 이 눈부신 작전을 펼쳐주셨다가 갑자기 깜빡하고 다른 곳을 뒀어요. 이거 여기만 하나 끊어두었어도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백이 워낙 한 7집에서 그 이상 좀 우세했던 대국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한 넉 집을 득봤다고 해도 백이 우세한 형세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엄청난 승부 호흡을 딱 이렇게 들여다보고 찝는 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아쉬운 장면입니다.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끝내기를 했던 만큼 제가 엄청나게 뭐랄까요, 인상적이고 좀 감명 깊게 젖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두다가 좀 깜빡하신 것 같아요. 여기 끊어두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를 잊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흙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오히려 지금 악수가 됐죠. 이거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겠습니다. 한 2집? 10? 지금은 10집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근데 이게 너무 큰데요? 이게 한 집? 2집, 3집, 4집에 5집, 6집? 그리고 흙집이 7집. 이거는 여기 안 끊어둔 게 7집 손해를 봤습니다. 이다희 프로도 여기 치중 가고 딱 찝히는 순간 좀 살짝 당황을 했던 느낌이었는데 신면허 도전자가 정말 잘 두고 마지막 골키퍼 비어있는 그 골문 앞에서 뭔가 슈팅을 딱 홈런을 딱 때려버린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깜빡했어요. 정말 잘 두었는데 승부에 뭐 지장이 있었던 장면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강조는 해드리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끝내기 수순을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 아쉬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7집 차이가 난다는 게 시청자분들도 좀 새로우실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끝내기에서는 이 한 수 한 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게 끝내기여서요. 만약에 한두 집 정도 차이였으면 이게 승차기였던 거죠. 이렇게 두고 물러나게 한 다음에 끊었으면 그대로 역전이 되는, 그랬으면 기력 측정 카페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기사를 끝내기에서 역전한 도전자가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또 승부와는 무관한 끝내기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이곳 붙여간 수 한 번이랑 어디 여기 치중 가고 이렇게 찝는 수, 그런 번뜩이는 수읽기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상대 모양의 약점을 추궁하는 그런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여기 붙이는 수랑 여기 치중 가는 수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수였기 때문에 이 바둑의 승패를 떠나서 좀 번뜩이는 감각 자체는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났고요. 거의 한 집짜리 끝내기. 한 집짜리 끝내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디테일하네요. 여기 따내는 거를 또 선수로 하려고 끊어두고 따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흑의 집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말라있죠. 좌상귀도 초반에 그 집, 좌하귀 초반에 그 집, 우상귀도 초반에 딱 그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하귀 100집이 얼마나 크게 들어갔습니까? 최소한 우변 쪽에라도, 우변 쪽에 이 100의 두터움 가능성이라도 좀 견제를 해두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최종적으로 몇 집이 났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2집, 최종적으로 42집이 났어요. 원래라면은 한 30집 정도, 30집 이상이 나기는 좀 어려웠던 장면이었는데 아까 여기 한번 대세점 뺏기면서 40집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대국은 신면호 도전자가 초반에 좀 무리스러운 그 끊음을 둔 이후로 그래도 좀 침착하게 반면 운영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 중앙 하변의 100대마 그리고 중앙을 둘러싼 힘싸움에서 너무 이 중앙 쪽에 치우쳐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 이다혜 프로한테 상변과 우변 대세점을 동시에 빼앗기면서 흐름이 넘어가는 바둑이었습니다. 아무리 젖바둑이지만 중반에 그렇게 한 2번, 3번 이렇게 대세점을 상대한테 뺏기면 차이가 훅훅 따라잡힙니다. 앞으로 도전자분들이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중반에 대세점을 전부 뺏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공배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붙이는 수 한 번, 이곳 치중 한 번. 이 수를 딱 당했을 때 이다혜 프로가 당황하는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표정에서부터. 약간 흠칫흠칫 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하지만 그런 번뜩였던 수들이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 바로 하죠. 지금 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모양의 이해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다희 프로가 네, 지금 두 곳,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곳 먼저 살짝 짚어주었고요. 이 개가를 다 하고 나서 그 승부처를 돌아볼 때 사실 저희 같은 프로 기사들은 워낙 이 바둑판 그 전체가 머릿속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이 아마추어 분들은 이 모양이 한번 헝클어지고 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다희 프로가 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짝 짚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흙집은 최종적으로 43집이 났네요. 아주 우하기에서만 42집을 냈던 이다희 프로. 네, 손에 사석이 충분하지 않죠. 역시 곳곳에 집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집 계산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다희 프로가. 백은 61집. 정말 많이 났네요. 61집 대 43집. 아쉽습니다. 네, 이다희 프로가 118집 승으로 신면호 도전자의 3단 도전 실패했습니다. 이다희 프로가 개가 들어가기 전부터 짚어주었던 그 승부처 장면이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는 한 판이었고요. 신면호 도전자가 마지막에 뒷심이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쉽게 느껴졌던 한 판이었습니다. 이다희 프로도 그곳 부침 당했을 때는 좀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복귀를 나눠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곳이 가장 승부처였습니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